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부강약품이고요. 코드번호는 003000입니다. 현재 10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시간은 1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종목 설명이나 아니면 어떤 뉴스나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차트 관점이나 아니면 또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에 종목에 대한 부분은 너무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도 역시 다른 여러 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지겹죠. 예, 좀 지겨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정도에 다시 한번 종목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오늘도 조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약세 흐름에 있어서 지난주에는 조금 그래도 차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런 약간 하락 추세는 좀 벗어난 흐름에 있다라고 하고 이제 리뷰를 마쳤었는데요. 네,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모멘텀에 있어서 조금 뉴스 플로우나 아니면은 신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이 작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서 종목이 약세를 보이는 건 맞죠. 예,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서 종목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 21선이 벌써 회복을 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1선 회복을 하고 현재 위에서 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21선 아래에 있고 5일선도 현재 이탈이 나온 흐름에 있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에 이제 차트 분석에 대해서 되게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사실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음,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아니면 뉴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제가 이제 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종목이 3월 13일 날에 이제 좀 반응을 줬어요. 3월 13일 날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빨간색을 칠해놨고 빨간색이 3월 13일이거든요. 여기다가 3월 13일이고 보시게 되면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을 확대했다.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비중을 확대를 했었는데 여기서 좀 모아갔던 것 같아요. 모아갔던 것 같고 세력들이나 아니면 주포들 역시 같이 모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19일 날 이날이죠. 이날인데 항바이러스제 레보비를 통한 코로나19 치료 효과 임상 절차 개시 소식. 그때부터 이제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 시장은 엄청 빠지고 있는데 이때 얘는 이제 부항약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이제 디커플링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모멘텀이 생기면서 올라가려고 했죠. 네.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날이죠. 4월 14일 날, 4월 14일 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승인 소식 이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기적으로 보면은 박스권적인 부분들을 돌파 양봉이 나오고 이후에 눌렸다가 그냥 가지도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이전의 매물대들을 테스트하고 유예 횡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날 또 6월 9일날 코로나19 치료제 레보비르 캡슐 임상 이상 사실 부각했다는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정석적인 건 맞죠. 정석적인 건 맞고 이전에 이제 이런 여기서는 좀 정석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박스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상승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또 새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이 이탈이 나왔었는데 이때 이제 좀 핵심적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7월 22일 날 이제 정창수 부회장이 지분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날이죠, 이날. 네, 이날이었고, 이날 이후로 이제 주가가 조금 빠진 부분은 있죠. 예, 이때까지도 그래도 고가를 한 번 정도 더 높였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몸통은 아니지만, 어쨌든 꼬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추세는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반등도 잘 나오고 그랬던 거겠죠. 네, 당연히.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힌트는 잘 주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최대 주주가 보유를 지분 확대한다 소식이 나오면은 상승을 해줬고, 관계자가 이제 지분을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락 추세.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런 뭐 주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하는 건지는 잘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투자자분들께 잘 힌트도 잘 주는 종목이다. 그래서 착한 종목은 맞죠. 그냥 예. 근데 이거를 지분을 매도하게 되면 당연히 공시를 띄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서, 만약에 내려왔을 때 만약에 지분이 확대가 된다는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상승 모멘텀으로서 얘네들은 그러면은 이 회사의 관계자들은 뭔가를 알고 있겠구나라고 파악을 하고 같이 진입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뭐 1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난주 막판에 그래도 조금 뭐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왔는데, 네, 하락 추세, 하락 추세에 있었으나 돌파가 나왔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전만큼 이제 하락을 안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멈춰진 구간들, 이렇게 하락을 강하게 하다가도 조금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멈춰진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아직은 뭔가 모멘텀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나,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했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수렴을 했다, 아니면은 하락세기나 상승세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렴을 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플래그 패턴이나. 그래서 사실 이제 플래그 패턴이나 이런 게 이제 조정시에 나오게 되면은 사실 조금은, 여기 되돌림 구간에선 보통 저는 매도를 봐요. 이렇게 이탈이 나오고 되돌림을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하락폭만큼 다시 한 번 더 되돌림 주고 하락하는가,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락하는가에 대해서 보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굳이 매수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이런 추세선의 지지를 받는다든지,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여기서 또 매도를 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받았을 때, 아니면 이전의 매물대들을 돌파한 뒤에 지지를 받았을 때, 돌파하고 나서도 지지를 받아도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만약에 횡보를 하잖아요. 그럼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하게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여기서 좀 지지를 받아줘야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세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24,000원대가 메이저 레벨이라고 했죠. 이 중간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를 기반을 두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보통은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보통 하락 추세일 때는 기준점이 어디가 되냐면요. 보통은 여기가 기준점이 됩니다. 이런 저점 있죠. 저점 구간들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로서 접근한다고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오히려 이탈하고 저항받고 더 빠지는 데 사용되는 이제 매물대고, 여기가 메이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가 메이저라고 볼 수는 없고, 보통은 이제 이전의 매물대들을 에서 나오는 뭐 78.6이나 88.6%의 피보나치 레벨을 활용하는 게 맞겠죠. 이런 저점에서 발생하는 뭐 88.6이나 78.6 정도의 레벨들을 활용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88.6이면 26,50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 26,500원이나 24,000원대에서 발생하는 시그널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볼 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부강약품이고요.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요.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10월 7일, 10월 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은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신정보통신, 오성첨단 소재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 현재가 187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30원, 손절가 178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